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침마다 약처럼 챙겨 드시던 채소와 전통 음식이 어떻게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위협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박서연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심혈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담배나 패스트푸드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잘못 먹은 채소와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김치와 인삼, 마늘은 몸에 좋은 약이다. 술은 조금만 마시면 피가 뚫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가 한쪽 몸이 마비된 채로 발견되고 응급실에서 가족들이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뇌졸중 위험 요인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먹어야 여전히 맛있게 드시면서도 뇌와 심장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나오면 꼭 메모해 두셨다가 오늘 식탁부터 바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채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칼슘과 만나면 작은 결정체를 만들고 이것이 혈관과 신장에 쌓이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76살 김모 어르신은 매일 칼슘제와 비타민 D를 드시면서 시금치 나물을 약처럼 드셨습니다. 8회 뒤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심한 혈관 경화와 고혈압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잘못된 생활 때문이 아니라 좋다고 믿은 음식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친 뒤 그 물을 버리면 옥살레이트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리고 칼슘제나 비타민 D와는 최소 4~5시간 간격을 두고 적당한 양만 드십시오. 없애야 할 것은 시금치가 아니라 시금치와 약을 동시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식품, 슈퍼푸드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께는 관리해야 할 음식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멎도록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항응고제의 효과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떤 날은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전혀 먹지 않으면 혈액 응고 수치가 널뛰기를 하게 되고 혈전과 뇌출혈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항상 비슷한 양을 드시고 식단이 크게 바뀔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몸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양상추와 로메인 같은 샐러드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양상추, 샐러드 한 접시로 해결하면 속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은 가벼운 이뇨작용이 있어서 늦은 저녁에 많이 드시면 밤새 소변으로 수분을 잃고 아침에 피가 끈적해진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끈해지고 혈관 속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밤은 원래 뇌졸중이 잘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때 혈액이 더 끈적해져 있다면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상추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 특히 술 안주나 야식으로 먹는 습관만 피하십시오.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늦은 밤에 생당근입니다. 당근은 몸에 좋은 채소이지만 생으로 밤에 간식처럼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몇 시간 뒤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마다 생당근을 먹은 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당근은 낮에 가능하면 살짝 익혀 드시고 잠자기 전에는 달콤한 채소 간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알리신과 케르세틴 같은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생마늘이나 마늘, 양파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야간 저혈압과 어지럼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술과 함께 마늘과 양파를 많이 드시는 습관은 심장과 뇌에게 큰 부담입니다. 해답은 절제입니다. 마늘과 양파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소량 익혀서 드시고 한근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신다면 추가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십시오. 6번째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김치와 장류 그리고 소금입니다. 김치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한 접시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된장국, 간장, 양념, 젓갈까지 더해지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소금은 혈관 속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서서히 올리고 혈관벽을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침묵의 범인입니다. 김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짠맛에 익숙해져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가능하다면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고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된장, 고추장, 간장은 숟가락 한두 스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인삼과 술입니다. 인삼은 분명 귀한 약재이고 술 한두 잔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장수술 후 한근고제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이 의사와 상의 없이 인삼을 더하거나 매일 소주와 맥주를 곁들이면 약효가 흔들리고 혈압과 심장 리듬이 요동칩니다. 문제는 한 번의 폭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폭풍입니다. 밤마다 조금씩 마시는 술과 스스로 추가한 건강식품이 약의 균형을 깨뜨리고 뇌혈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닌가 떠오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에 맞는 밥상을 기억하십시오. 아침과 점심에는 현미, 통곡물, 고구마 같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과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색깔 있는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저녁은 가볍고 싱겁게 단순당과 흰쌀, 짠 국물, 술과 야식을 줄이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기본입니다. 둘째, 음식과 약의 관계를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한근고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일정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면 생마늘, 마늘 보충제, 인삼은 반드시 상담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식단 변경은 약 처방 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물과 소금의 시계를 관리하십시오. 낮 시간에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고 저녁 특히 잠자기 직전에는 너무 많은 물과 짠 음식, 술을 피하십시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절반만 줄여도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넷째, 스스로 몸을 관찰하는 첫 번째 의사가 되십시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혈압을 재고 갑자기 떨어지거나 과하게 오르지는 않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식습관을 시작했다면 그 전후의 혈압과 컨디션을 적어보시면 내 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김치와 인삼, 술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식탁을 차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음식이 내 혈관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 지금 먹는 시간, 지금 먹는 방법이 나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여러분의 뇌와 심장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지켜질 수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심장과 뇌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몸 클리닉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